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제4회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씨 아저씨고요. 네, 김언니입니다. 네, 오늘은 총 인원 2명이서 진행과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주도 약간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해서 일단 내용 준비한 것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저희 메일 계정으로 사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스킵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메일 계정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bbariskars@gmail.com이고요. 네, 비바리스타즈입니다. 네.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고요. 꼭 한 번만 꼭 보내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네, 한 분이라도. 네. 이럴 땐 꼭 아는 사람에게 또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첫 키워드 수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기 전에 네. 오늘도 지금 저희가 고양이똥 카페, 강서구에 있는 고양이똥 카페에 지금 녹음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드시는 음료는 뭔가요? 꿀 자몽티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자몽을 직접 핸드메이드로 담가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담그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청이라고 하나요? 그게. 그런가요? 네. 요새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유행이었죠? 네. 네, 여기 맛은 어떤가요? 꿀맛이 많이 나요. 네. 꿀자몽티라 네. 꿀맛이 많이. 자몽 맛이 좀. 너무 약한가요? 네, 좀 약한 것 같은데. 꿀을 너무 많이 넣었나? 몸에 좋으라고 주셨나? 근데 자몽은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자몽이 자몽 엄청 엄청 많은데. 같이 씹어보세요. 지금 거의 자몽 알맹이라고 하나 이게? 네, 엄청 이걸로 많아요, 엄청. 가득 찼어요, 가득. 네. 근데 물반 반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거의 70-80% 이상 찌는데? 근데 되게 꿀을 더 많이 넣어주셨나봐요. 그런가요? 거기에 비해서. 꿀이 비싼데. 참고로 제가 꿀을 더 넣어달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먹을만 하세요? 어때요? 맛있어요. 꿀물이라고 하나요? 꿀차 먹는. 설탕물이요? 설탕물? 꿀물 먹는데 약간 시큼한 꿀물? 네. 기존에 다른 데서 드시던 그 자몽티류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그 퓨레를 이용해서 새콤달콤한 느낌보다는 그냥 꿀맛이 더 많이 나요. 꿀과 그냥 자연스러운 자몽의 느낌이 나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꿀 자몽티 말고 그냥 자몽티를 먹으면 시큼한 맛이 더 많이 나거든요. 네, 퓨레를 많이 쓰니까 아마 그래서 새콤한 맛이 있죠. 시럽을 좀 더 많이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약간 달달하면서도 시큼한데 지금 이거는 약간 씁쓸하면서 자몽 특유의 그 쌉싸름한 맛이랑 그리고 이제 꿀을 듬뿍 넣은 꿀의 단맛이 집에져 있거든요. 향도 꿀향이 나요. 꿀이 비싼가요? 꿀 비쌉니다. 네. 그럼 감사히 먹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준비된 게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달걀 파동. 계란 파동. AI와 관련된 계란 파동. 네, 준비했는데. 네. 요즘 계란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얼마인지는 아세요? 지금 현재 아까 검색할 때 7,000원이라고 했거든요. 7,000원이요? 근데 지금 10,000원대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어제 이제 마트에 잠깐 들렸는데 그냥 이제 제일 저렴한 그 달걀 있잖아요. 네네. 보통 30개들인가요? 네, 30개. 네. 저희는 이제 저렴한 달걀을 주로 비싼 이렇게 10개짜리 이런 거 카페에 드는 거 너무 비싸서 항상 저렴이 한 3,000원대 이제 달걀을 주로 먹었는데 어제 봤을 때 거의 9,000원에서 10,000원대였어요. 네, 지금. 네, 그것도 1인 1판. 네. 맞아, 1인 1판밖에 안 된다고. 지금 상점 말고 이제 일반 술집들도 계란말이를 안 판대요.
아, 정말요? 판매를 하지 않고 있대요. 그럼 김밥집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한대요?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술집만 가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제일 걱정됐던 게 네. 김밥집이랑 라면집에 라면에 이제 계란을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최근에 분식집을 안 가서 네,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계란값이 비싸다. 네. 근데 그 이전에 제 JTBC인가요? 거기서 이제 뉴스를 이제 보다 느낀 게 현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비싸게 넘기는 게 아니래요. 이거 별로 몇백 원 차이가 몇 원인가? 뭐 네, 차이 그래서 안 난다고. 오히려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비싸게 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넘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중간 이제 그 판매상들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한다.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대란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중간 유통업자들을 매겨 살리는 그런 구조라는 거를 이제 얼핏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우유 대란.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바리스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많이 쓰지 말라고 막. 1년에 한 번씩 특히 더운 여름철에 네. 이제 우유 파동이 보통 나요. 네. 이제 보통 이제 업자들 얘기로는 젖소가 날이 더워 우유 생산이 적다. 네.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이제 우유 업자분들이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동안은 거의 매년 한 번씩 우유 납품, 특히 이제 우유를 많이 써야 되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힘들 정도로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제가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어요. 물론 장사가 안 돼서 우유를 많이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슬픈 얘기로 빠지네요. 전에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일 네. 경우는 우유 그 확보하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다가 썼었던 경험이 이제 살짝 들었는데 네. 이번 대란을 보면서 뭐 무능한 정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접했지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중간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그 내용이 그리고 그 산지에서는 네. 오히려 농가들이 더 어렵다라는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런 얘기를 접하면서 아니 오히려 산지에서 좀 많이 남겨가지고 이렇게 좀 팔면 그래도 이런 때 좀 뭔가 수익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그렇죠. 어떤 내용들을 접하고 좀 기분이 많이 씁쓸했던 맞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잠깐 살짝 났습니다. 그럼 최근에 계란을 드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계란을 못 먹. 저는 지금 요즘 들어서 저희 집도 계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도 분명히 계란찜을 자주 드셨는데 계란찜을 구경 못했습니다. 네. 근데 와, 여기는 파리가 자꾸 한 마리 나와있네요. 지금 출연진도 없는데 네, 저희 계속 신경 쓰는. 녹화 때마다, 녹음 때마다 한 마리씩 들어오셨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번 계란 파동이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그 우리 닭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네. 역대 최고의 네.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네. 모든 역대죠, 지금.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네. 다양한 신기록들을 세우는 것 같고요. 네. 네. 또 계란과 관련된 또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야기 혹시 있으신가요? 계란과 관련해서요? 네. 그냥 뭐 계란 하면은 도시락 반찬으로 가장 많이 먹었던. 찜질방 훈제 계란과? 훈제 계란 맛있죠. 저 예전에 그 감동란이라고 편의점에서. 감동란이 뭔가요? 모르세요? 네. 편의점에서 감동란 그 반숙 계란. 반숙 계란을 사 먹어본 적은 없는데 얘기 네.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한동안 또. 그게 왜 감동란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감동란인데. 반숙을 먹으면 감동 받나요? 근데 그 반죽이 정말 정말 맛있는 반죽. 네. 익어가지고, 약간 또 안에도 약간 짭짤하게 맛이 돼 있더라고요, 이미. 근데 반숙을 좋아하세요? 네, 반죽 좋아해요. 그 약간 질퍽하니 저는 완숙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숙이 돼야 그 냉면 먹을 때도 이게 풀었을 때 약간 뿌옇고 구수해지. 그러면 비빔밥 같은 거 드실 때도 완숙으로 드세요? 근데 비빔밥이요? 계란 후라이. 비빔밥에는 이게 완숙을 잘 안 주지 않나요?
달라고 하면은 완숙을 주시거든요. 아, 그러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 드실 때도 완숙 아니에요? 아, 집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완전히 완숙 형태로 약간 그 질퍽한 느낌이 네. 제 식감에 좀 잘 안 맞나 봅니다. 그래서 비릿한 맛을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란을 될 수 있으면 약간 좀 퍽퍽하게 좀 익혀 먹는. 저는 계란은 라면에 넣을 때 약간 반숙으로 익히거든요. 아, 그럼 라면에 계란 넣는 팥이군요. 아, 네네. 저는 그 순수 라면파입니다. 아, 네, 잡동사니 안 넣는. 저는 근데 계란 넣어도 풀진 않아요. 아, 풀면 안 돼요. 그럼 잡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되니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반숙으로. 아, 그럼 먼저 계란 먼저 드시나요? 네네네네. 냉면 먹을 때도 먼저 먹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냉면 먹을 때 항상 고명을 먼저 고기와 함께 네. 먹고 냉면을 먹는 네. 그런 주의고요. 네. 아무튼 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때 그나마 이제 계란이 제 삶의 위안이 됐었는데 제일 저렴하게 네, 반찬,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네. 반찬이었는데 지금 싸죠, 또 싸고. 네, 그것조차 지금 힘드니까 아무래도 지금 서민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냥 약간 저렴한 돈으로 영양분을 채울 수 있었던 품목 중에 하나가 네, 계란이죠. 네, 근데 지금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두부와 콩나물. 저희 집의 워너비 아이템이죠. 배 채우고 영양가 줄 수 있는 네, 그쵸. 싼 두부와 콩나물. 네. 지금 계란이 없어서. 네. 근데 지금 계란이 없어서 좀 많은 분이 힘드시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계란 들어간 음식들이 많거든요. 지금 상점이나 뭐 빵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파리바게트 그쪽 SPC 얘기가 나왔죠, 벌써 기사가. 네, 많이 계란 확보하는. 사재기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뭔가를 판매를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료 자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뭘 넣죠? 계란이 없으면 콩을 넣나요?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 빵값도 좀 올랐나요? 혹시? 빵값은 그냥 그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로 많이 접하는 게 이제 빵인데 네. 저가 빵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네, 그쵸, 800원, 900원, 500원 이렇게 뭐 그런 빵도 있고 프랜차이즈는 그래도 비싸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보통 1,000원대 정도로 기억을 해요. 네. 빵 하나 이렇게 집어 먹으려면. 네네. 혹시 그 빵값들도 지금 폭등을 했는지 그렇죠. 최근에 빵집을 저는 빵을 이렇게 엄청 즐겨 먹는 게 아니라서 저는 가끔씩 가는데 사실 가격 보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먹고 싶어서 가서 이제 고르긴 하는데 그냥 몇 개 안 사도 바로 10,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요새요? 네. 그래 맞습니다. 네, 보통 하나에 2,000원 꼴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보통 1,700원, 1,800원 이 정도 되니까 가족이 하나씩만 해도 벌써 10,000원 단위가. 이제 먹지 말아야죠. 그래, 이렇게 음식. 대신 떡으로 가는 거 어때요? 떡이 좀 싼데. 떡은 2,000원이더라고요. 네. 가끔 떡으로 하면 이제 두 개에 2,000원씩 주죠. 네, 근데 떡을 근데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약간 떡은 식사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떡이 식사인가요? 저 떡이 또 식사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 아침에 네. 한동안 떡 이렇게 얼렸다가 아침 꺼내놓고 찹쌀떡. 네, 찹쌀떡들이 그렇죠. 네, 냉동시켰다 바로. 그냥 바로 먹으니까 약간 밥 대용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떡을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떡의 식감도 좋고 또 먹으면 꿀떡. 저는 그냥 그 인절미 같이 구수한 거 그냥 네. 너무 달지 않은 떡을 좋아하는데 이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이 탄수화물 특히 그쵸. 떡, 밀가루 이런 걸 다 좋아하는 그 취향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살찌고 거기 아끼고 싶다. 이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떡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혹시 떡을 권하거나 물어보면 의외로 떡들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떡 네. 사기가 마트 아니면은 네. 대형 마트 아니면 떡집 요즘 동네에 많이 없어요, 사실. 그런가요? 네. 그럼 혹시 그 가래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말랑말랑한 거 이렇게 씹어 먹으면 맛있는데 네.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떡도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정말. 네, 떡도 좋아하는데 저도 네네. 이제 떡집 딱 한 군데 동네에 있어요. 네네.
거기 말고는 만약 떡을 사려면 대형마트를 가야 되는 게 사실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떡을 빵집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빵집이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분 거리 안팎으로 계속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많죠. 프랜차이즈 빵집이 그래도 주변에. 특히 아파트 주변에. 네, 개인 빵집들도 요즘 생기는 추세여가지고. 요새요? 네네. 좀 저렴한 개인 빵집? 네네. 그래서 그런 빵집들, 저희 동네에도 지금 빵집 4개가 있거든요. 다 잘 되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네. 계란파동과 관련해서 다들 별일이 없으셔야 될 텐데. 네. 아무튼 우리의 전통 음식 떡, 좀 인기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떡카페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떡카페요? 네. 떡카페는 생긴 지도 됐지만 관심들이 없어서 저도 떡카페를 가봤어요. 네. 그 종로 쪽 가면 떡집들이 네, 많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로 쪽을 많이 다녀서 네. 종로 얘기하면 갑자기 세대가 갑자기 껑충 뛰어서 옛날 할아버지들 사실 느끼시나요? 이 종로 쪽만 가더라도 젊은 명동 쪽은 그래도 나은데 이 종로 3가 5가 이렇게 되면 옛날 네, 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좀 먹거리도 좀 싼 것도 사실 좀 많고 할아버지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포장마차 네네 맞아요. 의외로 맛집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떡집들이 이제 인사동을 좀만 벗어나도 이제 떡집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서 거기 이제 떡카페를 가봤어요. 네. 근데 사실 떡이 싸지는 않아요. 거기 떡카페라고 들어가 보면 차랑 떡을 파는데 사실 떡이 그런데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놔서 그런지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왜냐면 전 질보다 양을 선호하는데 떡이 막 두고 뭐하면 꽤 비싼 가격을 파니까 좀 만족도가 떨어져서 이용을 잘 안 하지만 젊은 분들이 그런 데를 많이 와야 되는데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인테리어 저도 이제 한 번 가봤는데 인테리어나 그 떡을 만들어진 모양이나 이런 게 사실 트렌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비주얼적으로 봐도 이렇게 케이크나 이런 이쁘고 좀 먹음직스러운 거에 비해서 떡이 좀 많이 떨어지는. 떡이 그냥 찹쌀떡 그거 네모난 모양의 찹쌀떡을 그냥 쭉 올려놓은 모양들이 많더라고요. 기껏해야 무지개떡. 개별 고장이가 그런 거 보면서 그냥 한 번쯤은 가보는데 굳이 내가 떡을 먹지 않는다면은 찾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떡을 좋아해서 기회가 되면 자꾸 먹고 싶어는 하는데 사실 점점 떡집들도 사실 진짜 없는 것 같고 또 먹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아니면 가족들이 좀 떡을 좀 잘 먹으면 같이 좀 사서 빵 사듯이 좀 먹을 텐데 향이 또 의외로 떡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예쁜들은 좀 그래도 드시는 것 같은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나 또 저보다 조금 어린 세대 친구들과 떡을 주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은데 떡 판매할 때 한 팩씩 팔지 말고 개별 떡을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들었거든요. 싸게 해서요? 그러니까 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파리바게트 이렇게 초밥 그릇듯이 빵집 가면 빵을 이렇게 판에다 담잖아요. 원하는 빵을. 근데 사실 떡집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팩으로 돼 있어서 한 팩만 사도 혼자서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원하는 떡을 여러 종류가 있고 가서 바로 원하는 떡을 사서 결제할 수 있게끔. 근데 떡들이 콩고물 이런 것들이 막 사방으로 막 뒤섞여가지고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아무튼 갑자기 계란 얘기하다 잠시 떡으로 좀 빠졌고요. 아무튼 지금 계란 파동이 좀 빨리 좀 마무리가 좀 돼서 우리의 먹거리가 위협받지 않았으면 하는. 조류독감을 좀 빨리 잡았으면 지금 일단 그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근데 조류독감 이런 거 발생되면 확실히 그 치킨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영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김원희께서는 혹시 닭을 즐겨 드시는지. 저희 집 옛날에 닭집 했거든요. 닭집이라는. 치킨집 했었어요. 진짜로요? 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럼 페리카나 이런 거요? 아니요. 저희 개인 치킨집을 했었는데 참 잘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치킨을 많이 먹었겠는데 그럼? 그래서 저는
음식이 질린다는 소리를 잘 못 믿었거든요. 네. 치킨이 질려요. 아, 치킨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장사를 하시고 남은 네네. 치킨을 이제 다음날 판매할 수 없으니까 이제 네. 갖다 주시거든요. 네네. 이제 먹으라고 네. 그러면 안 먹어요. 아, 질려서. 근데 굳이 치킨뿐만 아니라 그죠? 어떤 음식을 매일 일정량 이상씩 먹다 보면 네. 전 다 질리던데? 아무리 좋아해도 막상 그렇게 매일 먹으라고 그러면 근데 질리더라고요. 매일 먹었던 기억이 네. 사실 없잖아요. 좀 질릴 것 같으면 본인이 알아서 안 먹게 되는. 아, 그쵸. 네. 돈을 이제 안 쓰면 되니까. 네. 근데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오는 거니까.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게, 김언니는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카페를 할 때, 네. 분식의 신, 기억나시나요? 네네. 그때 있으셨나요? 네, 있었어요. 기억나시는군요. 네. 그때 제가 매일같이 네. 김밥과 떡볶이, 순대를 엄청 싸갔어요. 다들 주셔가지고. 네.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며칠 먹었는데 그걸 매일 주니까 살은 살대로 찌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동생 주고 네. 막 옆집 주고 막 네. 난리가 났어. 나중에 도저히 그것도 안 돼서 맞아요. 다음날 먹겠다고 네. 냉장고에 넣었는데 또 냉장고에 넣어놨다 다음날 먹으면 이게 또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뭐 버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 분식을 꽤 좋아했는데 네. 그때 그 경험이 트라우마가 딱 돼서 어지간해서 요새 분식을 잘 안 먹게 됐어요. 네. 근데 진짜 그때 김밥, 떡볶이, 순대를 네. 원 없이 먹었던. 네. 그러니까 언니도 많이 드셨습니까? 안 먹고 싶어도 자꾸 주시죠. 저한테 오니까. 네. 근데 배고프면 또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 살이 많이 쪘어요 그때. 아. 살 좀 찌셨습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많이는 안 먹고 저는 오전이어가지고. 네. 네, 근무가 오전이어서. 오뎅 하나씩 네, 먹었어요. 오뎅을 먹고 순대가 익으면 순대도 좀 먹고. 네. 국물 좀 조금씩 찍어 먹고. 네. 예, 뭐 그런 추억도 잠깐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많은 양을 규칙적으로 먹기에는. 힘들죠. 네. 힘들어요. 그럼 그 닭집을 하셨을 때 혹시 그럼 저는 이제 그 가슴 부위를 좀 좋아해서 네. 대부분 사람들이 가슴을 안 먹더라고요. 닭가슴. 네, 근데 저는 가슴살 퍽퍽한 게 좋아서 이제 네. 닭가슴살만 먹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슴살을 싫어해서 네. 오히려 저는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김언니는 어느 부위를 좋아하십니까? 다리살. 대부분 다 다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넓적다리살. 근데 가슴살을 왜 싫어하지? 맛있는데? 저는 근데 가슴살을 싫어하진 않아요. 즐겨 먹진 않지. 즐겨 먹지 않을 뿐.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네. 난 넓적다리살을 먹겠다. 쫄깃한 넓적다리살. 부드럽죠, 아무래도. 그런가요? 네, 부드럽고. 다리살 잘 안 먹었어. 일단 가슴살은 약간 팍팍해요. 그 퍽퍽한 게 전 매력적이던데? 근데 되게 염지를 오래 하면 약간 네네. 연해져요, 야들야들하게. 아. 그래서 좀 부드럽게 찢어지는 기술이 거는, 나오네. 네. 부드럽게 먹게 되는 닭들은 대부분 염지를 좀 오래 했거나 뭐 좀 세게 했거나 했는데. 마냥어란 뜻이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그럼 그 염지가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거네요?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시고 염지가 좀 안 좋다는 게 많이 있어서 네. 숙성을 좀 많이 시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닭도 이제 노하우가 쌓여야 되네요. 그럼요. 그냥 판매는 안 됩니다. 소비자분들의 눈이 높아지셔가지고. 그렇죠. 닭 브랜드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저는 사실 그래서 안 먹어본 브랜드들도 많아요. 저 닭을 원래 안 좋아해서. 정말요? 네, 와이프 때문에 사실 닭을 즐겨 먹게 되는데 이 조류 아이들하고 좀 친하지가 않아요. 조류가 좀 무서워. 특히 비둘기 이런 애들 보면 막 약간 소름 돋습니다. 진짜 저 막 날리는데. 그러면 옆에 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는데. 초창기는 많이 날렸죠, 제가. 그럼 이런 조류독감 파동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래도 그럼 닭을 좀 즐겨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저 안 먹어요. 조류독감일 때? 네. 원래 영양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열로 네, 익히면. 네. 그 이후에 좀 먹나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러니까 몸이
아, 이렇게 해도 되나? 잘 못 믿겠어요. 아, 또 그쪽 일을 직접 해보라서, 맞습니다. 저희도 커피를 직접 하다 보면, 네. 그, 카페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듯이 네. 닭집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전문성들이 아니요, 있다 보면. 저희 그 가져다 주시는 분은 네. 정말 좋은 닭 잘 갖다 주셨거든요. 아,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잘 갖다 주셨는데 사실 그분도 모르게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닭이라는 게 그분은 좋은 데를 산다고 생각했는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좋은 걸 닭이, 납품했을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누군가가 맘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이번에도 아마 살처분한다고 하지만 어디선가는 그쵸. 유통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들이 먹을까 봐 걱정이에요. 네, 갑자기 아픈 추억들이 군대에서 먹는 식자재에 대한 그런 이제 루머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 이제 뭐 확인된 바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게 네. 군대에서 김치를 먹다가 청개구리를 발견한 사례를 실제로 네. 이렇게 김치를 먹는데 네. 김치에 청개구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나요? 죽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식자재 관리를 깨끗하게 안 하고 또 이제 원래는 좀 잘 헹궈서 네.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량으로 한꺼번에 하니까 또 그런 걸 납품하는 업체가 좀 신경을 더 썼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군 생활을 이제 90년대 한 중후반 때 한 케이스라 뭐 이렇게 고생되게 한 건 아닌데 네. 뭐 그런 많이 도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건 다 병 걸린 닭이다. 이건 뭐 병 걸린 뭐 소고기다. 돼지고기, 고기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거다. 근데 본인은 닭 머리를 갈았다. 다 근데 잘 드시지 않나요? 배고프시니까? 그렇죠. 네. 물론 요즘은 더 이제 환경이 더 좋아져서 뭐 음식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가린다고 들었는데 네. 뭐 저희 때도 뭐 좋은 형편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없어서 못 먹었죠. 군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어찌됐든 사회보다는 좀 폐쇄돼 있으니까 이제 그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막 나가서 막 사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요새는 뭐 많이 뭐 전화로 배달해 먹는다고도 하는데 정말요?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세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직접 요즘 세대 군대를 겪어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뭐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란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일단 캐릭터 카페, 일단 커피 쪽 관련된 주제를 한번 살짝 또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바리스타로서 이제 바리스타 일을 지금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사가 뭐 그런 쪽으로밖에 많이 가지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막 그런 걸 연구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최근에 몇 주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홍대 원피스 카페가 이제 문을 열었다는 얘기랑 그리고 엄청난 대기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저 지인분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좀 검색해보니까 벌써 블로그에 네. 다양한 사진들과 네. 뭐 에피소드들이 벌써 올라왔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오타쿠다 보니까 캐릭터에 꽤 관심도 많고 네. 또 저도 이제 이런 캐릭터 카페를 사실 하고 싶어 하지만 그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이 캐릭터 카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또 나눠보고 이제 또 다른 주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캐릭터 카페가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돼요. 네네. 조금 이제 알아봤더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들이 이제 키티. 네, 헬로키티, 네. 이제 일본의 이제 유명한 고양이 인형이죠. 네. 특히 여성 캐릭터 쪽 여성분들 좋아하는 취향이죠. 네. 아, 핑크에 왠지 모르게 그 공주들만 가야 될 것 같은, 네. 에뛰드 그 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의, 맞아요. 네, 헬로키티 카페가 들어온 지는 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검색해 본 건 이제 그 네이버 쪽 계열의 라인, 네. 네, 라인 캐릭터들이 나오는 라인 카페. 네. 그리고 지금 카카오 스토리의 이제 주요 인기 캐릭터인 지금 우리 라이언 카페도 이제 또
개설된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바나나 우유의 컨셉으로 그냥 빙그레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조 앤 세이디인가요? 그 웹툰. 네, 맞아요. 그 예전에 마린 블루스로 유명했던 분 작품이죠. 그분의 캐릭터를 이용한 그 캐릭터 카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 스누피. 아, 네. 네, 스누피 좋아하세요? 이 스누피 좋아하는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70년, 80년대 그 세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미국 브랜드나 미국 캐릭터들이 꽤 이제 많이 많이 인기를 끌었었죠. 디즈니 네. 미키처럼. 그 스누피 카페도 기억이 나고, 저는 참고로 이 스누피 카페는 이제 홍콩에서 예전에 한번 네네.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네. 이용을 해봤었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용은 못 해보고, 이제 거기 그 머그잔이 너무 이뻐서 네. 이제 생일 선물로 머그잔을 애들한테 사달라고 했던 진상짓을 했었던 그 추억이 받으셨나요? 네, 받았어요. 집에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애 거죠? 근데 애들이 아마 뭐 욕을 했을 거예요. 내가 쟤를 위해서 왜 이걸 사다 줘야 되냐? 그것도 내 돈으로 왜 사주냐? 막 생일 선물로 강압적으로. 네, 하여튼 진상짓을 좀 했었던 추억이 살짝 났고요. 또 다른 브랜드가 지금 또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뭐가 있나요? 없나요? 네, 원피스 카페. 네. 어쨌든 이렇게 캐릭터 카페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이제 그 루니툰이라고 그래서 아세요? 루니툰? 네. 그 벅스버니 네네네. 나오고 코요테 나오고 네네네. 이렇게 트위티라고 해서 노란색 그 카나리아. 네. 네, 입 주둥이 튀어나오고 네. 머리 이따시만한 네, 그런 카페가 예전에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린이 대공원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문을 닫았는지 검색해보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캐릭터를 이용한 어떤 판매 촉진을 위한 그런 콜라보 카페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씩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용해 본 경험은 있으세요? 아니,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네, 단절이 되는군요, 순간. 네, 그건 아니고. 네네. 제가 이제 신촌이랑 홍대 그 헬로키티 카페는 이제 걷다 보면 이제 많이 네, 자주 보여서, 보이죠, 네, 네. 보긴 했었는데, 저는 들어가기 약간 꺼려지는 카페더라고요. 너무 공주분이시네요. 네.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대부분 저희 한국 분들보다는 외국 네,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 좀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홍대 신촌은 이제 중국 네, 관광객들이 네, 네. 많죠.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신촌에 갔는데 거기 카페가 없어졌대요. 아, 네, 헬로키티가요? 헬로키티 카페. 아, 망했나 보다. 그래서 한 번은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들 생각이 왠지 비싸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약간 양극화가 있는데요. 네. 비싼 건 좀 생각보다 너무 비싼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뭐 꼭 다 비싸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음료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졌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분위기나 어떤 연출은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를 이용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네. 뭐 아기자기하고 이런 재미는 꽤 있는데 네.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즐기기에는 꽤 좋은데 자주 반복적으로 가서 이용하기에는 이상하게 잘 안 가지더라고요. 사실 뭐 한 번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서 사진 네. 찍고 뭐 한 번쯤은 가서 볼 수 있는데 이색적으로 한번 그렇죠. 이용하면 네. 근데 그거를 매번 가기에는 제가 그 캐릭터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네. 찾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맛이 좋고 가격도 좀 저렴하면 자주 좀 찾을까요? 맛이 좋다고 하면은 네. 찾을 것 같아요. 원피스 카페도 일단 저도 솔직히 가고는 싶어요. 원피스를 네. 좋아해서. 네. 근데 이제 블로그의 평들이 네. 저 지인분들 평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기대는 하지 말고 네. 그냥 분위기를 보러 가라 이제 그런 글들을 제법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좀 기대는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분위기나 이제 캐릭터는 이제 많아서 볼거리는 좋았다라는 이제 평들을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사 먹고 싶은 생각은 사실 네. 들지 않는 그런 느낌. 딱 그 말이 네.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 악마의 열매가 이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케이크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희 지인분도 갔다 네. 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 양이 엄청 작은데 비싸다. 네, 비싸다. 네, 그
케이크 값을 봤는데 5만원인가 8만원인가가 책정돼 있어서 아, 이거 마음 먹고 한번 사야 너무 되는. 비싸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애니메이션을 거의 이제 수입 배급하고 있는 그 대원 동화에서 이제 네네.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런 캐릭터 카페가 다 직영은 아닌데 그만큼 어떤 뭔가 이렇게 특별함은 있는데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서는 이렇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번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다시 찾기는 조금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가격을 좀 낮추고 전문성들을 좀 높여보는 것도 오래 찾을 수 있는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을 텐데 좀 그런 데는 신경들을 별로 안 쓰는 좀 단기적인 생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캐릭터 카페들이 이제 요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이제 카카오 프렌즈나 이 라인과 같이 창출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카페 형태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서 이런 소품들을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더 선호하고 좋아할 텐데 네. 그런 쪽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카카오랑 그 라인 그 샵들을 네. 좀 다녔었거든요. 그랬어요? 네네네. 물건 구매도 한번 해보셨나요? 네, 물건 구매도 전 칫솔 뭐 이런 것도 사고 치약도 사고. 근데 마트에만 가도 있죠? 네. 카카오나 라인 관련 그 상품들이. 네, 그러니까 네. 귀여우니까 네. 이제 뭐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닌 이상은 근데 비싸더라고요. 네, 구입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칫솔을 샀어요. 네, 근데 소장용인가요? 그래서 뜨고는 있는 생각보다 좋다는 느낌은 잘 못 받고 그냥 캐릭터가 귀엽다 이 정도. 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실은. 저는 그 뭐죠? 입술 그 바르는 립밤. 립밤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게 이제 그냥 니베아께 있고 네. 카카오 그 라이언이 있는 게 네네. 있어서 라이언을 사고 싶었는데 딱 집으려는 순간 가격이 한 2배 정도 돼요. 네네. 상대적으로 망설였어요. 내가 굳이 이 껍데기를 쓰기 위해 이거를 써야 되나? 그냥 싸구려 리베아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솔직히 혹하긴 한데 그만큼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만큼은 아직 아니라는 게 좀, 저도 이제 캐릭터를 꽤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웬만하면서 막 살려고 하는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갈등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 책상에는 하나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아무래도 이제 그 사무실에는 네. 왠지 좀 나만의 어떤 공간. 것들 만들기 네. 위해서 아이템들을 많이 좀 갖다 네. 놓으시죠. 네. 카카오가 좀 지금 라인 프렌즈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라인보다는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써서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해외에서는 라인이 더 인기가 많다고. 맞아요. 저 일본을 네. 한번 갔는데 네. 일본 친구가 저 친구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 알게 됐는데 네. 이제 바로 라인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라인 아이디를. 네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는 라인 잘 안 쓰고 카카오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 너네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 매장들 가도 라인 캐릭터 그 상품들 파는 데가 좀 있어요. 네. 그거 느끼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일본을 가면 항상 먼저 제일 가는 게 네. 뭐 먹거리도 있지만 네. 사실 일본은 아무래도 이 캐릭터나 이제 그런 상품들을 보러 가는 재미들이 쏠쏠하거든요. 덕후. 네. 요새는 이제 사지를 않는데 네. 구경을 가요. 이제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하죠. 이제 또 둘 데도 없고 그래서 와이프도 안 사줘서. 저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잘 돼 있어요. 상품도 네. 다양하고. 네. 보다 보면 꼭 이 한국 라인 캐릭터 인형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봐서 일본에서는 그래도 라인이 좀 인지도가 있나 보다 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카카오 스토리 관련 캐릭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일본에서 아무래도 카카오 스토리를 안 쓰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대만이나 일본 이런 중국 쪽에서는 뭐 라인이 좀 인기가 많다는 뭐 얘기를 뭐 많이 접했는데 실제로 저도 라인을 전에 한번 깔았다가 쓰는 애들이 없어서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쓰는 계정을 한번 만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저는 아직도 있긴 한데 네. 잘 들어가진 않아요.
라인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잘 안 쓰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캐릭터 카페에 대해서 이제 요새 기사들이 떠서 한번 화두를 좀 던져봤고요. 네. 좀 캐릭터의 아기자기한 것도 좋은데 좀 많은 커피나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좀 문턱을 좀 낮춰줬으면 그렇죠. 가격도 좀 낮추고 대신 또 그만큼의 퀄리티도 좀 해줬으면 오랫동안 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제가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커피의 한 종류인 이제 플랫 화이트, 네. 플랫 화이트라고도 뭐 이제 좀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은 화이트가 아니라 화이트 뭐 이제 또 발음을 가지고 또 이제 시비를 겁니다만 네. 아무튼 플랫 화이트 이제 그냥 영문의 느낌으로 보면 그냥 평평한 아니면 이제 밋밋한 뭐 하얀색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플랫 화이트 커피를 스타벅스 애용자로서 이용해 보셨습니까? 아, 스타벅스에서는 안 먹어봤고요. 안 마셔봤고, 저는 이제 국내에서는 한 번 먹어봤고, 아, 드셔보셨어요? 네네. 영국 갔을 때도 한 번 먹어봤고. 아, 예. 영국에서 먹었을 때랑 국내에서 먹었을 때 그 느낌의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 별 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 커피가 그 커피인가요? 네. 일단 지금 플랫 화이트가 일단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이제 스타벅스가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그래, 저 몰랐어요. 이게 조금 약간 대중성을 졸지에 띄워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커피 시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팽창돼 있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워낙 등장하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네. 따지고 보면 이제 이미 예전에 나왔던 메뉴를 많이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 이제 플랫 화이트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이제 최근에 조금 인기를 끌었던 그 아인슈페너 이제 네. 비엔나 커피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트렌드인데 사실 김원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꽤 오래 전에 아인슈페너를 팔았습니다. 안 팔렸죠? 아니 단거 중에 몇 분 있었어요. 한 번도 만져본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좀 많이 안 팔던 메뉴들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음. 아마 사실 캐보면 네. 꽤 많은 메뉴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핸드드립을 하는 로스터리 카페가 많이 생기는데 의외로 카페 오레를 하는 가게들이 없어요. 카페 오레와 카페 라떼의 차이점이 이제 머신기로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한 밀크 커피인 카페 라떼가 있고 이 핸드드립을 기반으로 한 그 밀크 커피인 카페 오레가 이제 있는데 개념으로 따지면 밀크 커피는 같지만 만드는 과정이나 어떤 음료의 특색은 분명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카페 오레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이제 조만간 또 여러 매장들에서 하지 않을까. 아니면 카페 오레를 하고 계시는데 이름을 그냥 카페 라떼로 해서 하지 않으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대중들한테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플랫 화이트랑 네, 카페 라떼랑 네. 차이점은 사실 알기 좀 쉽지 않아요. 아 근데 드셔보셨을 때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느끼셨나요? 조금 더 씁쓸하다. 쓰다. 좀 더 쓰다. 네. 사실 그래서 맨 처음 저 플랫 화이트가 나왔을 때 네, 제가 그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국 가서 먹어봤다는 게 라떼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라떼가 없고 그냥 네, 플랫 네. 화이트로 적혀 있길래 그냥 저거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한국에서 먹는 음료를 외국에서 찾으면 네, 특히 유럽 쪽은 네. 좀 무시당하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먹는 커피 문화는 약간 일본과 약간 미국의 중첩이라고 보시면 제가 느끼기엔 제일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참고로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이 차가운 커피를 즐겨 먹질 않아서 차가운 맞아요. 커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이스 커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콜드 드링크, 그러니까 차가운 음료 쪽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 분들이라 네. 커피를 왜 차갑게 먹냐 이렇게 따지시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차가운 음료가 대중적으로 걸 거기가 찾으면 네. 엉뚱한 시원한 음료들이 나오는 경향이 네. 있어서
그럼 문화권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플랫 화이트를 던졌으니까, 일단 플랫 화이트는 이제 영국령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네. 이제 커피 문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또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은데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냥 순수하게 플랫 화이트만 따지고 보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에스프레소도 걔네들은 에스프레소라고 안 하고 생각이 안 나네요. 숏블랙이라고 하나요? 네, 에스프레소라고 이름을 안 달고 숏블랙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신 롱블랙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노와 약간 비스무리한 그런 얘기 또 나중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 리스트레토 개념으로 이제 투샷을 뽑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보통 만드는 커피 문화인데, 사실 국내만 하더라도 무조건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1원지씩 뽑는 문화였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프랜차이즈든 개인 카페든 어디 가든 투샷 뽑으면 2원지 정도를 나왔는데, 네.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커피를 하던 친구가 이제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폴바셋 같이 네. 이제 호주 문화권의 커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 샷을 추출하고 이제 샷을 쓰는 양이나 어떤 개념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과도기적 네. 과정 속에서 이 플랫 화이트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실 플랫 화이트는 이제 커피를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나 검색해 보다 보면 나오는 단어로, 네, 맞아. 저도 요 근래에 네. 알게 됐어요. 사실 이제 커피 초창기에 이제 배울 때 이제 커피 관련 이제 어플 같은 것만 다운받아도 외국에서는 이 플랫 화이트라는 커피가 있구나 라는 걸 알지만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메뉴였는데, 이 플랫 화이트의 기본적인 특징은 포밍이 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크 포밍이 거의 없이 쓰는데, 그러니까 라떼와 카푸치노의 조금은 중간적인 성격을 띠면서, 라떼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커피에 좀 진한 느낌이 좀 더 살고, 카푸치노라고 하기엔 좀 그래도 우유의 양이 좀 있어서 공복에 먹기에 좀 부담이 좀 덜 된, 그러니까 진한 카페 라떼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호주와 뉴질랜드 문화권에서는 이제 카페 라떼 개념으로 대체하는 네. 이제 커피로 이제 자리 잡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튀는 거 좋아하고 네. 또 트렌드를 따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하시다가 네.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매장에서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또 플랫 화이트라는 메뉴도 약간 좀 예, 이제 요즘 개인 네. 카페도 다 네, 많이 이제 접하는 메뉴가 이제 졸지에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커피 업계 쪽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으면 항상 느끼는 건, 우리나라가 참 더디구나. 이런 게 이제 와서 천천히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근데 이상하게 예측 가능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재미들도 사실 쏠쏠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희 트렌드 약간 민감한 네, 그렇죠. 한번 슉 지나가면 또 이제 좀 잠잠해지고, 네.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더치커피, 이제 콜드브루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눴죠. 이 플랫 화이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호주와 뉴질랜드 커피 문화에 요새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좀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제가 커피를 하다 보면서 좀 느낀 게, 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고 바리스타 일을 하던 친구가 의외로 좀 많았어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친구가 이제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제 요 한 1, 2년 전만부터가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이제 유학을 좀 하거나 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신기하게 또 그런 쪽 업종 일을 하다가 왔던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얘기들도 한번 많이 나눴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최근에는 미국식 커피 문화와 이제 유럽식 커피 문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페셜티라고 하는 이 미국식 주도의 이제 커피 문화가 이제 조금씩 더 많이 지배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이제 SCAE라는 단어랑 SCAA라는 단어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유럽식 커피의 기준과 미국식 커피의 기준 그런 이제 상충되는 좀 시기에 좀 와 있는데 뭐 꼭 그런 것들을 자격증을 뭐 내세우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다양한 커피 문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공존을 해가고 있고 이제 우리도 그런 과도기적 과정에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한 단계에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현재는 근데 아직은 유럽식보다는 미국식 그 커피 문화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도 이번에 그 이제 블로그 같은 걸 검색하다가 네. 그 블루보틀이라고 네, 미국에서 유명한 네, 네, 프랜차이즈죠. 어떻게 그게 보면. 지금 그 좀 한참 전이긴 한데 그 커피 머그잔 이런 네네. 게 또 비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커피 문화를 미국에서 선도하는 게 이제 블루보틀이 이제 자주 나와요. 네. 언급이 되고 있고 네. 특이한 이제 바의 이제 특성부터 시작해서 핸드 드립을 위주로 한 네.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주문량을 핸드 드립으로 차근차근 이제 좀 약간 느림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특색으로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의 이제 주도적인 브랜드 네임을 익숙하게 들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시고 오신 분들이나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한테는 사실 뭐 스타벅스보단 뭐 피스커피라든가 그런 다른 브랜드를 더 많이 선호하고 익숙해 하시는 경향을 알았어요. 네네. 그만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에 조금은 느리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죠?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커피 문화에 있어서는 좀 많이 더딘 거라는 게 좀 실로 놀라웠어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더 그런 거에 더 많이 더 정보가 오픈돼 있어서 접근성도 빠를 텐데 네.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게 사람들이 커피를 습관처럼 이렇게 먹는구나. 근데 그 말은 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스타벅스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먹는 거지 우리가 뭔가 알아보고 찾아보진 많이 않으신다라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근데 저도 만약에 바리스타 일을 안 했으면 커피 맛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바리스타 일을 하고 나서 커피가 어느 게 맛있다, 이건 좀 내 입맛에 안 맞다 이런 걸 네. 느끼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그냥 주는 대로 주는 대로 맞고 그냥 이거 주는데 맛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네, 그냥 내 입맛에 맞네, 내 입맛에 안 맞네, 네. 이건 너무 쓰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내가 이걸 찾아보자, 내가 이걸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돼야 네. 관심을 갖죠. 사실 저도 식탐이 좀 많은데 뭐, 우동, 라면, 특히 밀가루 음식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덕석덕석 먹고 이게 진짜 뭐 일본 정통식 우동인지 라면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주는 대로 내 입맛에 맞으면 자주 찾는 거고 그쵸.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 네. 아시는 분들은 또 이건 정통이 아니야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네. 저처럼 무지한 인간들은 주는 대로 먹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평론가나 이런 사람이 네. 아닌 이상은 사실 맛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네.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거나 할 때 주로 이제 카페를 많이 찾게 되니까 네. 그냥 그때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빌리는 값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한번 저의 무식함을 뼈저리게 느낀 에피소드가 딱 하나 있었는데 사실 뭐 일본을 그렇게 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일본식 음식 문화를 좋아하긴 해요. 저도 좋아해요. 네, 비싸서 못 먹지. 근데 주면 아마 넋석넋석 다 받아 먹을 건데 사실 라멘을 좀 좋아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식 음식 문화랑 기껏해야 초밥왕이나 근데 뭐 라멘왕 뭐 이 만화를 통해 접한 정보가 다라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개인이 하는 라멘집 조그만 데를 갔는데 네. 젊은 친구가 사장인데 네. 꽤 좀 잘 배워왔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좀 아는 척을 했어요. 일본에서 라면 먹고 왔다. 근데 제가 이제 무식한 거죠. 네. 감히 그 앞에서 아는 척을 하고서 라면을 시켰는데
저도 몰랐는데 라멘의 면의 단계가 있대요. 삶는 단계. 제가 잘 몰라서 네. 그냥 이제 뭐 그분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었는데 네. 그냥 네 해버린 거죠. 네. 면이 나왔는데 생면이 나온 거예요. 아세요? 그 라멘의 면에 그 삶는 정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스파게티만 그렇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스파게티도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네, 스파게티도 있어요. 있어요? 네. 저 스파게티를 먹어서 면을 딱 먹었는데 그 면을 삶지 않은 듯한 그 면 있죠? 툭툭 끊기면 딱딱하게. 근데 좀 약간 딱딱하면서 그 특유의 밀가루 느낌도 향이 나고 나네, 네. 그래서 먹으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면을 삶아줘야 되는데 이거 뭐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선생님이 이런 걸 제가 물어봤을 때 이걸 달라고 하셔서 드렸다. 일본에서 라면 좀 드셔보신 것 같아서 알고서 드시는 줄 알았다. 무식한 거죠? 그래서 알았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생면에 삶는 정도에 따라 즐겨 먹는 스타일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주는구나. 제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무식함을 느꼈었던. 그래서 이제 면을 삶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라멘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스파게티도 있군요. 저희 지금 국내에서 저희 한국에서 먹는 스파게티는 네네네. 안에 심까지 다 익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외국 유럽에서는 그 네. 심을 안 익히고 약간 단단하게. 그걸 이제 생면 스타일인 네,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사람 배워야지. 네. 무지한 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저는 커피 이제 배우기 전에 네. 커피 이제 그 스타벅스 가서 이제 커피를 시켰는데 네. 저기 그걸 기름이 이제 약간 살짝 떠 있잖아요. 그 크레마 기름이요? 네. 네. 그거 왜? 왜 기름 떠 있어요? 이거 기름 떠 있어. 세월이 똑바로 안 했죠? 이거 크레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적이 있었죠, 저도. 네. 사람은 역시 배워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알았죠. 아이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살짝 생각이 나서 네.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잠시 이제 플랫 화이트 네. 그리고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커피 문화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봤고요.